그러면 이제 그 답안 특강과 관련된 공부 방법인데요. 그 답안 특강을 들을 때 답안 특강에서 맨투맨 상담도 하고 맨투맨 플러스의 내용 정리하는 공부까지 포괄적으로 다 들었는데 답안 특강이 본인이 열심히 들었다는 건 좀 그래도 본인에게 좀 잘 맞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좀 유용했을까요? 5급 공채를 준비하는데 답안을 작성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들이 제가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단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수험생들끼리 돌려봤을 때는 오류를 잡기 어렵다거나 그런 점들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나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수험생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들을 상담하거나 개선 방향을 계속 여쭤보는 방법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객관화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좋은데 사실 시간 관리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렵고 특히 순환 강의 또 따라가다 보면 그만큼 답안 특강이랑 막 병행하는 게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지금 답안 특강하고 순환 강의나 이 부분들을 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상호간에 보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완한 게 본인한테는 좀 잘 맞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수험이 얼마 안 된 수험생들 분에게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인데 답안 특강을 들을 때 많이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답안 특강에서 개념 정리와 답안 작성 연습을 동시에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이론은 순환 강의를 통해서 미리 정리해두고 답안 특강은 이를 활용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정시화 공부를 넓게 하는 수험 기간 전반에 걸쳐서 퍼뜨려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하고 싶은 말인데 정치학이 분야가 넓은 데 비해서 시간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공부를 이쪽 저쪽에 시간을 많이 분배해서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고요. 우리가 답안 특강에서 미리 문제를 나눠주고 생각할 시간을 좀 주면서 답안을 지금은 쓰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올해 답안 특강 같은 경우는 중간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조금 더 많이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 내용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답안을 쓰려고 하면 한 번은 더 공부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따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능적 분화 뭐 이런 거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정말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하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질문은 답안 특강에서 이제 답안 정리 우리가 이제 논문도 미리 나눠주니까 논문 읽은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글감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맨투맨 플러스나 이런 이론을 정리하고 하는 내용들 구체적 내용 정리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훈련 중에 가장 내용 정리나 체계적 구성에서 그래도 뭔가 하여간 공부하고 있다 뭘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만든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고 그걸 다시 정리하는 훈련이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유용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논문 특강의 경우에는 수험서에서 좀 단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나 표로만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교수님들이 사용하시는 문장으로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맨투맨 플러스는 또 이해한 바를 선생님께 다시 확인해보고 특히 목차 구성에 관한 고민들을 선생님과 공유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답안 특강과 병행하면 시너지가 많이 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맨투맨 플러스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수업도 열심히 들었지만 중간에 이제 본인 고민도 많이 질문했고 그래서 아주 인상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맨투맨 플러스는 초반에 이제 계획은 내용 정리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내용은 이해가 돼 있는데 그걸 글로 전달하는 게 어려운 그런 수험생들한테 한번 다시 머릿속에서 리마인드를 하면서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제 재배열하고 구성할 거냐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만들었는데 상현 씨는 이제 맨투맨 그 플러스 수업에 열심히 들어왔는데 내용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된 상태인데도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다시 좀 더 정리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맨투맨 플러스를 이용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고 어떤 부분들은 아주 글쓸 글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투맨 플러스를 들었을 때 어찌 보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아닌가 낭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맨투맨 플러스를 들으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된 부분이나 얻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있다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던 기능적 분화.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목적성이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논문 특강이나 실제 답안 작성 시간이나 그리고 맨투맨 플러스까지 세 가지를 다 목적을 좀 나눠서 수강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논문 특강의 경우에는 글감을 얻어내는 수업이라고 하면, 맨투맨 플러스에서는 그 얻어낸 글감들을 어떻게 목차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걸 이런 방향으로 전개해 본다면, 아니면 목차를 이런 식으로 같이 짜 맞춰 본다면 이러한 고민들을 선생님과 사전적으로 미리 공유를 해보고 피드백도 받고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 활용을 해보고 개별 맨투맨 첨삭에서 그 이미 작성한 글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다시 수험을 하게 돼도 맨투맨 플러스는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적 분화네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걸 제일 열심히 잘 활용한 그런 수험생이라서 제가 그래서 이제 꼭 질문을 해서 본인은 어떤 전략이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고 답안들하고 이제 답안 특강에서는 좀 비교하게 되잖아요. 본인도 최고 답안에 1번 뭐 어쩔 때는 2번이었지만 아마 1번에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1번부터가 더 괜찮은 답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배열을 해서 이제 최고 답안을 많이 나눠줬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한 걸음 나가기 위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최고 답안 막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쓰라는 말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은 어땠나요? 저는 이건 그냥 제 성향인데, 제가 최고 답안에 선정됐는지나 뭐 학원 모의고사를 봤을 때의 석자나 이런 건 딱히 스트레스로 크게 와본 적은 없었고요. 최고 답안이나 정치학에서 1등을 했어도 선생님이랑 맨투맨을 하러 갔는데 이번엔 좀 아쉽네요 라고 하면 그건 속이 상하고, 아니면 뭐 2등 3등을 했어도 저번 시간보다 뭔가 나아진 점이 있으면 저는 기분이 좋고 그랬습니다.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걸 잘 이겨내는 멘탈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공부라는 게 멘탈 싸움이니까 잘 이겨낼 수 있는 소양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본인한테는 상당히 좋은 덕목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은, 베리타스 학원에서는 스파르타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삼순환, 스파르타반, 거기다가 이제 답안 특강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런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게 그 실전에서 정착 풀 때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됐는지나, 그리고 그렇게 체계적 준비가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만약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다시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이런 걸 좀 해줬으면 나한테 참 좋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적성을 좀 명확히 해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순환이나 스파르타 모의고사는 시간 내에 답안을 딱딱 맞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습용으로, 그리고 답안 특강은 실제 공부를 하고 내 역량을 증진시키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는데, 각각 도움이 되는 방향은 당연히 다르고 물론 모두가 반드시 필수적인 연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아예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답안 특강에서 모르는 주제를 그 개념을 예측하고 가정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할 것이고, 동시에 학원 모의고사에서 쓸말이 없을 때 분량을 짜내면서 늘려가면서 푸는 그런 훈련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주제에서도 최소한의 방어를 하려면 두 가지의 공부 방법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넓은 공부를 좀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거는 특정 강의나 특정 시험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이 마지막에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 이제 컨셉이 다른 컨텐츠들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본인이 소화하면 어찌됐든 그런 훈련을 한 그 수험생이 그래도 한 자라도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한 거니까, 대신에 이제 그거를 똑같은 강도나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걸 분화해 가지고 자기의 약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걸로 쓰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도 잠깐 했지만, 가리키는 사람으로 봤을 때 항상 답안 특강에서 성적이 좀 두드러지는 답안이 아주 눈에 띄는 그런 답안들이 있고, 본인 답안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로는 최고점의 레벨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올해 점수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단 말이에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본인이 받은 점수가 이제 가리킨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데, 잔인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본인한테 그런 이제 정착 점수가 좀 아쉽지 않았는지나, 그리고 만약에 좀 어떤 부분이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합격은 했지만 요건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제 성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아쉽긴 하지만 크게 스트레스로까지는 다가오지 않는 게,
전 실력이 어쩔 수 없이 그 단계별로 느는 측면이 있을 텐데 제가 아직 이미 아는 거를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더 넓히는 훈련까지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시험장에 간 거라서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공자가 됐거나 아니면 정치학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수험생들은 그 주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걸 보면은 저도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간 거라서 아마 한 번 더 제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제가 먼저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제 중에 유력한 주제를 좀 예측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를 혼자서 좀 대비할 능력이 생겼을 텐데 그 능력이 아직 생기기 전에 시험장에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방어를 해낸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게 어느 공부하다 보면 이제 깊이 있게 좀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질문을 각도를 바꿔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빨리빨리 적응하면서 그거를 내가 옆에 주변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다른 또 연습이 좀 필요했는데 아마 본인이 그 부분에서는 아까 앞에 초반에 얘기했지만 삼순한 그 4월 5월 달에 그 부분에 정리가 조금 약해서 그래서 이제 좀 브릿하든 아니면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꿨을 때 아주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좀 그런 문제는 조금 대처가 좀 약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답안 특강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답안 특강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걸 이제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기회비용의 문제니까. 그러면 그런 수험생들에게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요? 저는 특히 정치학 과목의 경우에는 특정 한 가지의 공부 전략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마다 지금 현재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전문가나 선생님들에게 꼭 상담 받으면서 본인의 공부 방향을 점검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부 방법은 다 제각각이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니까 예를 들면 암기가 잘 되는 학생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이해가 잘 되는 학생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옆으로 넓히기를 좋아하는 학생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깊이 파는 걸 좋아하는 그런 공부에 맞는 학문도 있고 정치학에도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가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그럴 기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답안 특강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해서 본인을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면 그러면 이제 좀 공부 시간을 좀 더 줄이기도 하고 좀 안전하게 공부할 수도 있겠죠.